얘들 안녕. 실전 1회 과학기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융합이 끝나고 실전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기쁘긴 한데 지금 기뻐할 수가 없는 게 첫 판부터 딱 과학기술 좀 어려운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막상 읽으니까 또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네, 개인적으로 뭐 문제 내면 되게 괜찮겠다 이런 느낌이긴 한데 근데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이 과연 내실지. 왜냐면 우리의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문으로 그냥 이해하기에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일단은 뭐 전문 분야의 그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헛소리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거는 지문에 의거해서 얘기하는 수준인 거니까 선생님보다 오히려 뭐 엔트로피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친구들은 또 선생님이나 또 친구들한테 또 이해 쉽게 설명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목 미시상태의 수와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제목의 의미부터 보면 미시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것이라는 말과 함께 이제 본 적은 있잖아요. 미시라는 건 이제 나무의 개념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좀 미세한 것들, 그쵸? 세분화되어 있는 것들을 보는 거고, 것이라는 건 이제 큰 틀, 숲을 보는 그런 의미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시 상태의 수와 엔트로피의 관계를 보는 건데, 엔트로피라는 거는 사용설명서에 보면 열의 이동과 더불어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감소, 그 다음 무효 에너지는 증가, 이 정도를 나타내는 양인데 흔히 무질서도라고 부른다. 선생님이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찾아보니까 이 엔트로피는 확률적 의미와 관련이 있대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물질이 변화할 때 엔트로피가 커지는 그러한 방향으로서 이제 물질이 변화된다, 그러한 상태가 유지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엔트로피가 커진다라는 건 결국은 확률이 높을수록 엔트로피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당연한 소리죠. 우리가 이제 확률적으로 좀 더 이게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에 의미를 더 부여하듯이 보통은 이제 확률이 큰 그러한 경우를 이제 엔트로피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시 상태의 수와 엔트로피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일단 우리 들어가기 전 박스의 내용을 볼게요. 이 글은 엔트로피를 확률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피는 전체 계의 특정한 거시 상태가 가질 수 있는 미시 상태의 수가 많을수록 커진다. 즉, 이 숲 안에 나무의 수가 많을수록 이 엔트로피는 커진대요. 그죠? 전체 계의 특정한 거시 상태가 가질 수 있는 미시 상태의 수가 많을수록 커진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미시 상태의 수라는 거는 그만큼 경우의 수가 많을수록. 그쵸? 그러니까 뭐 나무가 많을수록 그 나무와 얽힌 일들이 많아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미시 상태의 수가 많을수록 그런 숲일수록 그러한 거시 상태일수록 엔트로피가 크다라고 볼 수 있대요. 찬물과 더운 물을 섞으면 미지근한 물이 되는 현상을 단순한 모형으로서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모형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찬물과 더운 물을 있으면 얘네를 분리시켜 놨다가 이제 이 분리시키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얘네 둘이 혼합이 되면서 미지근한 물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쵸? 그러면 결국은 분리되는 경우보다는 얘네들이 혼합됐을 때 이 경우가 좀 더 끈끈한 거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혼합되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더 강하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경우가 강하다라는 거, 그러한 확률이 강하다라는 거는 즉 분리됐을 때의 그러한 미시 상태 수가 있는 거시 상태보다는 혼합되었을 때의 미시 상태 수가 많은 거시 상태일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더 크더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이 모양에서 전체 계가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거시 상태에 있을 때 계를 구성하는 입자의 배열에 따라 달라지는 미시 상태의 수를 셀 수 있는데 이 모형을 이용하면 찬물과 더운 물이 분리되어 있는 거시 상태가 갖는 미시 상태의 수보다 찬물과 더운 물이 섞여 있는 균질화돼 거시 상태가 갖는 미시 상태의 수가 더 많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연력학 제2법칙에서 말하듯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계의 상태가 변해가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개의 상태가 변해간다. 즉 물질의 변화는 엔트로피가 커지는 그 방향으로 일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과학 지문 같은 거나 기술 지문 나오면 신랑의 이제 조언을 많이 얻는데,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엔트로피가 뭐야? 이랬더니 집에서 엔트로피라고 딱 써있는 책을 딱 들고 나오더라고요. 역시나 읽고 있었어. 근데 자기도 아무리 이제 공대 나왔어도 아직도 잘 모르겠대요. 선생님 신랑은 아직도 막 동영상 막 이런 거 막 아인슈타인 막 이런 거 맨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되게 많은데 자기도 이제 대학 때 엔트로피를 배웠지만 그거에 대해서 연력학 제2법칙 배웠지만 뭔가 딱 이렇다라고 말할 그러한 설명이 좀 어려운 애매한 부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가르쳐 주실 때 이제 아예 정답을 얘기해 준 상황에서 이제 시험을 본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학자들도 되게 어려워하고 아직도 뭔가 이제 실험적으로 혹은 확인시켜 주기에는 굉장히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과학적인 그러한 여러 지식들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 엔트로피 자체가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설명은 해줬는데 이해는 안 갔어요. 왜냐면 이제 고급 용어를 자꾸 쓰니까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우리는 그냥 비문학만 근거해서 이 지문을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좀 헛소리 해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지문에 근거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 칸막이로 2등분 낸 수조의 한쪽에는 찬물, 다른 한쪽엔 더운 물을 넣은 후 이 칸막이를 쑥 제거해요. 분리된 상황에서 칸막이를 쑥 제거하면 물이 섞여서 지네끼리 미지근하게 되겠죠. 혼합이 되니까. 그렇다면 왜 찬물과 더운 물이 분리된 채로 유지되지 않고 왜 미지근한 물이 얼마 후에 또 찬물과 더운 물로 다시 분리되지 않는 것일까? 왜 미지근한 상황대로 이렇게 혼합된 상황대로 유지가 되는 것일까? 이러한 자연의 방향성은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으로 표현될 수 있대요. 어떻게? 열과 물질의 출입이 차단된 개, 즉 이퀄 고립된 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고립된 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경향을 갖는다. 개라는 거는 각주에 나와 있지만 물리학에서 특정한 문제를 풀기 위해 고려하는 범위에 있는 대상을 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고립된 개 안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경향을 갖는데요. 그게 바로 자연의 방향성, 같은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경우 미시의 개수가 클수록 미시의 개수가 큰 걸 가지고 있는 거시의 세개일수록 어떻다고 그랬어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경우의 수, 확률의 수가 클수록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 그쵸? 한마디로 그러한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의 경우의 수, 확률의 수가 높을수록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같은 의미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이라는 연력학 제2법칙으로 표현될 수 있대요. 이러한 자연의 방향성은. 그러면 결국은 분리되려는 애보다는 혼합되었을 때의 분리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 미시의 그 수가 더 큰 거시세계일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자연의 방향성을 확률의 개념을 사용하여 접근한 사람이 바로 물리학자 볼츠만이라는 사람이래요. 자, 여기까지 1문단은 찬물과 더운 물의 섞임과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럼 2문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볼츠만은 어떤 물리적 개의 엔트로피를 그 개가 처해 있는 거시 상태가 취할 수 있는 미시 상태의 수에 상응하는 값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쵸? 한마디로 미시 상태의 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엔트로피가 크냐 적냐 확인할 수가 있겠죠. 미시 상태의 수가 많은 거시 상태일수록 미시 상태의 수가 적은 거시 상태보다 엔트로피가 어떻다? 크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미시 상태의 수가 많은 거시 상태가 이제 엔트로피가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엔트로피의 크다라는 표시도 이렇게 해주세요. 엔트로피가 어떤 경우에 크다? 미시 상태의 수가 적은 거시 상태보다는 미시 상태의 수가 많은 거시 상태일 때 엔트로피가 크다. 선생님 크다 표시를 안 해줬네요. 자, 이를 바탕으로 볼츠만은 개의 엔트로피가 커지는 것을 미시 상태의 수가 적은 거시 상태에서 미시 상태의 수가 많은 거시 상태로 옮겨가는 것과 동일시 여겼어요. 즉 한마디로 미시 상태의 수가 많은 거시 상태가 못 되는 거, 이제 더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옮겨가는 것과 동일시했다라는 거야.
오케이? 결국은 미시 상태의 수가 많은 거시 상태일수록 엔트로피가 크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거시 상태가 취할 수 있는 미시 상태의 수가 어떻게 엔트로피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일까? 그걸 더운 물과 찬물이 섞이는 단순화된 모형을 통해 이해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미시 상태의 수에 의한 엔트로피의 정의예요. 자, 그럼 3문단 볼게요. 상자 A에는 여기서 이제 그 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자 A에는 그쵸? 4개의 칸 A1, A2, A3, A4가 있어요. 그 다음 각 칸에 흰색 공 W 흰색 공의 화이트의 W예요. W1, W2, W3, W4 이 흰색 공 4개가 하나씩 들어있고요. 상자 B 안에는 B1, B2, B3, B4 같은 역시 칸 4개의 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각 하나는 역시 레드 할 때 R이에요. 빨간색 공 R1, R2, R3, R4가 들어있어요. 하나씩. 흰색 공의 내부 에너지는 E, 그쵸? E. 빨간색 공의 내부 에너지는 E2예요. 그쵸? 하나당. 그러면 처음에 A의 내부 에너지는 하나당 2였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몇 개가 돼? 4, 2가 되는 거야. 왜냐면 2 곱하기 4개, 개수대로 4개를 해주는 거니까. 그럼 B의 내부에는 8, 2일 것이다. 이게 어떻게 알아요? 8에, 여기에 각각 R1에 2 곱하기 4 하면 되죠. 그러면 8, 2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A와 B 상자의 이 내부 에너지의 합이 뭐라고 볼 수 있어? 이게 전체계라고 볼 수 있죠. 전체계의 내부 에너지는 4, 2 플러스 8, 2. 그래서 12가 된다는 거야. 오케이? 상자 A, B의 전체계의 내부 에너지. 그쵸? 공들은 아주 짧은 단위 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자리를 재배치할 수 있어요. 이 8개의 칸 중 어디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여기 A1 안에 들어있던 이 W1이 저쪽 B1으로 갈 수도 있는 거야. 그쵸? 어디든 갈 수 있고 또 다른 칸으로 옮기거나 제자리에 머물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칸으로든 들어갈 확률은 모두 어떻대요? 같대요. 모든 칸에 공은 하나씩만 들어가야 돼. 이 A1 칸 안에 2개의 공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야. 하나씩만 들어가야 하고 공은 A 또는 B 중 어딘가에는 분명히 A, B 이 상자들 안에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공이 자리를 바꾸는 동안 각각의 공이 가진 내부 에너지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각각의 한 공이 가지고 있는 그 내부 에너지 자체가 뭐 E라든지 E2라든지 이런 내부 에너지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단순화된 모형의 설정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4문단. 만약 공들의 재배율 상태가 A의 흰색 공이 3개가 들어간다고 쳐봅시다. 뭐 자리가 어디냐 상관없이 그냥 A 안에 3개의 공이 들어갔다고 쳐볼게요. 그 다음 빨간색 공이 1개 들어있대. 그러면은 A의 내부 에너지는 흰색 공 3개인 거니까 흰색의 내부 에너지가 2였죠. 그러면 3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그리고 하나는 빨간 공이라고 했으니까 2. 빨간 공의 내부 에너지 2를 하나만. 그쵸? 그래서 이 흰색 공과 빨간색 공 내부 에너지를 더하면 5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을 간단히 이렇게 풀면 흰색 공 3개 곱하기 흰색 공의 내부 에너지 2, 그 다음 빨간 공 1개, 빨간 공 내부 에너지 2, 얘네 둘을 더하면 5.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전체계의 내부 에너지는 12이므로 전체계가 12래야 얘네 둘을 합했을 때 12가 돼야 된다는 거야. 아까 앞에서도 4 더하기 8에서 12가 됐잖아. 그치? 기억나세요? 여기서도 전체계의 내부 에너지가 12였잖아. 그쵸? 그래서 12이므로 B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얘가 5이면 얘는 몇이 돼? 7, 2가 되는 거야. 그쵸? 이 총합이 12이니까 빼면 되잖아. 5를. 그럼 7, 2가 되는 거야. 근데 뭐 7, 2 B의 에너지 7, 2라는 걸 우리가 알아도 그냥 한번 넣어보면 봐봐. 아까 여기에 흰색 공 3개가 들어갔으니까 흰색 공 하나는 여기에 있다는 소리죠. 총 흰색 공 4개, 빨간색 공 4개인데 여기에 3개가 가 있다는 건 B에 1개가 가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빨간 공 1개 곱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간 공이 2였죠. 그 에너지를 곱하면 되고 그러면 흰색 공은 미안해. 흰색 공이 여기에 1개가 와 있는 상황이지. 그치? 그럼 흰색 공 1개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빨간 공 하나만 들어간 상황이었다라고 아까 위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3개가 있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3 곱하기
뭐를 하면 돼? 빨간색 2를 하면 되지.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B 에너지는 7이가 된다. 어떻게 알아? 여기에 없는 애를 여기다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 그럼 흰색 공 1개, 흰색 공의 내부 에너지, 그 다음 빨간 공 3개 곱하기 빨간 공의 내부 에너지. 그래서 합이 7이다. 그래서 7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A의 흰색 공이 그러면 2개 있고 빨간색 공이 2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2 흰색 공, 그 다음 2 곱하기 2 빨간색 공, 두 개 사이좋게 있으니까 여기에 합이 6, 2가 되겠구나. 그러면 B도 자연스럽게 6, 2가 되죠. 당연히 B의 내부 에너지도 두 개씩 들어가 있겠죠. 그쵸? 흰색 공 2개, 빨간색 공 2개. 그쵸? 그걸 표현한 거예요. 전체 개의 다른 에너지 분포 상태도 이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대요. 이제 거시 상태가 취할 수 있는 미시 상태의 수를 생각해 보자. A가 4, 2의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자, 볼게. 그러면 A가, 이거는 선생님이, A가 4의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개의 서로 다른 흰색 공이 자리를 바꿔 만들 수 있는 배열 방식의 수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24가 된대. 왜냐면 이게 A가 4의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면은 4개의 서로 다른 흰색 공이 자리를 바꾸어서 만드는 그 경우가 이렇게 된대. 4 곱하기 3 곱하기. 왜냐면 얘가 여기가 있을 수도 있고 얘가 여기가 있을 수도 있고 자리에 따라서 배열 방식에 따라서 이런 24가지 수가 나타날 수 있대요. 마찬가지 사고 과정으로 B가 8, 2, 2, 2가 하나 안에 2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얘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얘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배열에 따라서 얘도 경우의 수는 24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A가 취할 수 있는 24가지와 B가 취할 수 있는 24가지를 곱한 것이 전체 개가 취할 수 있는 미시 상태의 수라고 볼 수 있대.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위에서 봤던 그림들을 요건 그냥 설명해 놓은 거예요. 아까 위에서 본 얘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네, 뭐 굳이 안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방금 그냥 읽으면서 이해가 되셨을 테니까. 그쵸? 이거는 아까 위에 그 예를 보여준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파란색은 이 밑에 만약 A에 흰색 공이 2개 빨간색 2개가 들어갔을 때 그 예를 그냥 선생님이 한번 넣어본 거야. 근데 이미 이해가 되셨으면 굳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찬물과 더운 물이 분리된 상태의 미시 상태의 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문단 가볼게요. 다음으로 전체가 균질해진 미지근한 물의 상태, 즉 A와 B의 내부 에너지가 같은 거시 상태를 생각을 해보자. 이 경우에 A, B가 모두 6기의 내부 에너지를 갖는다. 여기도 6기, 여기도 6기. 각 상자가 6기의 내부 에너지를 가지려면 각각 흰색 공 2개, 빨간색 공 2개를 가져야 돼. 이거 앞에 얼핏 언급됐던 예죠. 그러면 4개의 흰색 공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6가지가 된대요. 그리고 4개의 빨간색 공 중 2개를 선택하는 방법도 6가지가 된대. 왜냐면 이제 그걸 나타내보면 이와 같다는 거죠. 그쵸? 4개 흰색 공 중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6가지의 경우가 되고 4개의 빨간색 공 중 역시 2개를 선택하는 것도 6가지. 이렇게 택한 4개의 서로 구별된 공을 A에 넣고 거기에서 자리를 바꾸는 방법은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24가지가 될 수 있대. 그러니까 이거는 이 경우 가지수를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이제 남은 공 4개를 B에 넣는다. B에서 공의 자리를 바꾸는 방법도 역시 24가지. 그러므로 각 상자가 6기의 상태에 처할 전체 개의 미시 상태의 수는 어떻게 했는데 6 곱하기 6 곱하기 24 곱하기 24. 오케이? 그래서 다른 에너지를 갖는 거시 상태의 미시 상태의 수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A가 5일 때 B가 7, 2인 경우는 합이 그래야 12, 2가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24 곱하기 24가 된대요. A가 8이고 B가 4인 경우는 24 곱하기 24가 된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경우의 수를 다 이렇게 수로 나타내 준 거니까 이렇구나 라고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오문단은 미지근한 물의 미시 상태의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쵸? 수적인 것들을 좀 잘 봐두세요. 6문단. 앞서 논의했듯이 A와 B의 에너지 차가 가장 큰 4, 2와
8, 2 거시 상태, 찬물, 더운 물의 미시 상태의 수보다 A와 B의 에너지 차가 없는 6이 플러스 6이 거시 상태의 미시 상태의 수가 훨씬 많대요. 어떻게 알아? 앞에서 우리가 앞지문에서 봤을 때 A가 4이고 B가 8이의 거시 상태일 때는 24 곱하기 24라고 했죠. 그 다음 6이와 6이의 거시 상태일 때는 어떻다고 그랬어? 6 곱하기 6 곱하기 24 곱하기 24라고 했지. 그럼 어떤 수가 더 커? 6이 플러스 6이의 거시 상태가 더 크죠? 그쵸? 그러므로 시간이 경과하여 공들이 계속 자리를 바꾸며 모든 공의 배열 중에서 그러면 봐봐. 이렇게 똑같이 6이 6이로 나눈 상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A와 B의 내부 에너지가 같은 거시 상태를 생각해보자. 그래서 A, B 모두가 6기의 내부 에너지를 갖는 경우인 거잖아. 이 경우가 더 어땠어? 미지 상태 수가 더 훨씬 많았던 거야. 그러므로 시간이 경과하여 공들이 계속 자리를 바꾸면 모든 공의 배열 중에서 미시 상태의 수가 가장 많은 6기 플러스 6기의 거시 상태, 즉 각각 두 개씩 똑같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상태가 나타날 확률이 가장 크고 이때 엔트로피도 가장 크대요. 아까 얘기했죠. 미시 상태, 미시의 수가 큰 거시의 상태일수록 엔트로피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 입자의 수가 엄청나게 많지만 지금까지 사고의 단순성을 위하여 입자의 수를 줄여서 이렇게 고찰을 했을 뿐이고 실제 상황에서는 그러한 구성 입자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큰 입자, 에너지가 작은 입자 두 구에게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는 것에 비하여 모든 입자가 균질하게 섞여 있는 경우의 수는 훨씬 많다. 얘들아 요까지 노란색 칠해줘. 모든 입자가 균질하게 섞여 있는 경우가 더 크다라는 거야. 그럼 모든 입자가 균질하게 섞여 있다라는 거는 미시의 수가 크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미시 상태의 수가 크다라는 거. 그쵸? 그러므로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 걔가 최대 엔트로피를 갖는 상태로 변해가는 것은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머릿속에 그것만 기억해 두라고 그랬어. 미시의 상태의 수가 큰 거시 상태일수록 엔트로피가 크다라는 거. 그쵸? 그리고 엔트로피가 크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무슨 얘기야? 물질 변화가 그러한 경우의 수로 계속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 그래서 물질의 변화는 엔트로피가 커지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확률상 존재 확률이 더 큰 쪽으로 상태가 변해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미시 상태의 수와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얘기였고요. 주제는 거시 상태가 갖는 미시 상태의 수가 클수록 엔트로피가 크다라는 거. 그쵸? 그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해보면 이와 같은데요. 자연의 방향성, 연력학 제2법칙으로 표현될 수 있다. 고립된 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경향을 갖는다. 그래서 볼츠만이 확률의 개념을 사용하여 접근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걸 이제 거시 상태라고 본다면 방금 앞에서 본 것처럼 6이 플러스 6이, 그쵸? 이 경우가 이제 어땠어? 미시의 상태 수가 더 컸죠. 그쵸? 그래서 상대적 엔트로피가 4E 플러스 4E 플러스 8E보다 6E 플러스 6E가 상대적인 엔트로피로는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다. 왜? 미시 상태의 수가 더 크기 때문에.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질하게 섞여 있는 이러한 미지근한 물이 좀 더 이제 경우의 수가 컸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공의 배열 중에서 미시 상태의 수가 가장 많은 이 6이 플러스 6이 거시 상태가 발생 확률이 가장 크고 최대 엔트로피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었다. 그쵸? 네,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것만 보내도록 할게요. 안녕.